시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최미자 씨는 지난 7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아들 명의의 채무를 조정받아 24개월에 걸쳐 나눠 갚던 중 그 마지막 입금을 하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분할 납부 24개월로 하기로 하고 완납 날짜 며칠 앞두고 그걸 은행 차단을 해놔서 10년 전 남편을 잃고 큰아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최 씨. 하지만 갑작스레 아들은 병상에 눕게 됐고 구입한 차를 다시 팔아 대출받은 돈을 일부 갚았지만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이 돼버린 겁니다. 그 무렵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은행 계좌가 막힌 겁니다. 부동산이 우리 아들 앞으로 돼 있는 게 나타났다. 빨리 원금 탕감해준 거를 300만 원을 갚아오더라고요. 그 산수까지라도 팔아서 달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.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약정 무효 원칙을 살펴보면 연체를 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 조정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옥 같은 비청산을 코앞에 두고 최 씨가 이 원칙에 걸려든 겁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 약정 당시 최 씨는 공동 명의의 작은 선산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직원은 재산 없음에 체크하라고 했고 최 씨는 담당 직원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. 조상이 모셔져 있는 선산이니까 이거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. 약정 계약할 때 그 담당자하고 최 씨는 약정 당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. 답답한 마음에 최 씨는 국민행복기금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저는 이걸 잘 모르겠고 채무 조정할 때는 전산이 재산이 있으니 표시가 안 됐었어요. 그런데 몇 년 후 국민행복기금 전산이 업데이트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처음 행복기금 전산망에는 선산 관련 자료가 없었더라도 직원에게 말로 전달한 만큼 선산이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. 약정 계약할 때도 저는 요만큼도 정말 의심을 안 했어요. 행복기금 측은 자신들이 최 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.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? 부산이 담당이에요. 제가 뭔가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채권을 제가 책임지고 뭐란 거 그렇게 상담. 탕감해준 빚을 받아내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만 관리할 뿐 최 씨 같은 채무자들의 일은 모른다는 얘기. 최 씨에겐 이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. 악독한 이 고리 대금업자예요. 이 이자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말이 행복기금이지 이게 서민을 위한 이게 행복기금이냐고요. YTN 이광현입니다.